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공항 게이트 앞, 소란이 일어난 순간 가장 먼저 들려온 건 낮게 깔린 여성의 목소리였다. 공항 승무원으로 보이는 그녀는 뒷짐을 진 채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주변 직원을 향해 소리쳤다. 게이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죽였고 이내 속삭이듯 웅성거렸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 단지 제 자리 확인을 하러. 맞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 주인은 억울함에 가득 차 보였고 구겨진 티켓을 움켜쥔 채 승무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이 공항의 게이트 매니저라는 걸 몰라요? 여긴 아무나 들어와서 따지는 곳이 아닙니. 예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요. 게이트 매니저로 보이는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사람들을 밀쳐내듯 뒤로 물러서게 했다. 직원 두세 명이 그녀의 눈짓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직원이 맞은편 사람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다. 잠시만요. 저도 항해 절차가 있다고 들어서 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례에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저도 탑승객이고 이 티켓에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받아야 해요. 그 사람은 꼭 쥐고 있던 티켓을 펼쳐 보이며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다. 조용히 하세.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보안 담당자분들, 이 사람을 제발 여기서 치워주세요. 주변 승객들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휴대폰을 슬쩍 들어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가 세상에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하고 낮게 중얼대자 다른 이가 누가 잘못한 건지 좀 봐야겠어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항 게이트. 이미 출발 시간이 임박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초조해 보였다. 어딘가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다름 아닌 손흥민 축구 스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그는 본인도 승객으로 보였는데 의외로 길게 이어진 이코노미 탑승줄에 서 있었다.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정말 손흥민인가 봐. 작게 시작된 수근거림이 점차 커졌고 플래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의 휴대폰 카메라가 그를 향해 올라갔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은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지금 고성이 오가는 게이트 매니저와 승객을 향해 있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대응이 맞는 걸까? 표정엔 난처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뭔가 해야겠다는 듯 부드럽게 주변을 살폈다. 혹시 여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분이 항의하시는 거 보니 뭔가 예약 쪽에서 문제 생긴 것 같은데 그가 조용히 옆 사람들에게 물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신사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분이 원래 업그레이드가 예약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시스템 오류가 났는지 뒤늦게 도착한 VIP 손님한테 그 자리를 줬다네요. 그래서 지금 이 티켓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받으려는데 매니저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고, 저렇게 한쪽 말만 들어도 될 일인가. 공항이 너무 바쁜가 보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시선을 게이트 쪽으로 돌렸다. 게이트 매니저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당장 치우라니까를 외치고 있었고 그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다. 손님, 제가 경고했죠. 이 자리에서 바로 나가지 않으면 당신 탑승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취소라니요. 전 그냥 제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억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떠들썩한 공항 소음 위로 터져 나왔다. 그때 손흥민은 빽빽하게 늘어선 승객들 틈을 조심스레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게이트 매니저님, 혹시 저도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봐도 될까요? 매니저는 잠시 손흥민을 보고 눈이 커졌다. 확실히 유명인은 유명인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태에서 그녀도 어쩐지 쉽게 말을 놓지 못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 손흥민 선수, 세요, 맞죠?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여긴 문제 일으키는 손님이 있어서 처리 중인 거 보이시잖아요. 네, 물론 압니. 그런데 혹시 이분이 항의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대신 들어봐도 될까요?
손흥민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묻는다. 본인 탑승도 마무리해야 하실 텐데요. 굳이 관여하실 일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아니 손 선수님이 대신 좀 들어주시면 좋죠.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좀 큰 사람이 나서야 해요. 라며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모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문제 해결 좀 해요. 라며 재촉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지자 게이트 매니저도 더 이상 강경 일변도로 밀고 나가기엔 여론이 좋지 않음을 감지한 듯했다. 알겠습.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앞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분이 탑승 자격이 있는지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겁니. 제가 멋대로 취소한 게 아니라요. 네, 일단 서로 말씀을 들어보죠. 저도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옆에서 억울해 보이는 승객에게 고개를 돌렸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환승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게이트 측에서 이미 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줬고 제가 항의하니 아예 들어주지 않고 정원 초과 탑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약된 것이라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늦게 도착한 사정이 있긴 해도 전면 취소는 좀 가혹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히 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저 말고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현은 서러움이 북받치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게이트 매니저는 말을 가다듬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남은 좌석은 이코노미 몇 석분입니? 그리고 저희 VIP 고객이 오셨을 땐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해 드려야 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건 항공사 방침이고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회사 방침이라. 그런데 그럼 애초에 확보가 되어 있던 자리를 준 이유는 뭔가요?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매니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이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다. 그 분께선 저희 항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VIP세, 거기다 평소에도 밀접하게 협조해 주시는 분이라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게 이치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원래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어 있던 박재현 씨는 어떻게 되죠? 이코노미가 남아있으니 그냥 그걸로 타시라는 거죠. 문제는 그조차도 만석이라 또 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일단 그러면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마일리지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이미 승인을 받은 승객이 늦게 도착했단 이유로 자리를 빼앗기고 자칫 탑승마저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죠. 박재현은 분노 어린 표정으로 외쳤다. 아니, 회사 방침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대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다른 승객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도 같은 항공사 자주 이용하는데 언제 또 이런 식으로 당할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공정한 절차는 없는 건가요? 순간 게이트 매니저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일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거나 중계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오지 01편 탑승 시작하겠스 퍼스트 및 비즈니스 승객께서는 우선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줄을 서서 탑승을 진행했고 이코노미 탑승객들은 아직 대기 중이었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탑승권은 확인하셨나요? 선수님은 원래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자주 이동하시지 않나요? 매니저는 상황을 전환해 보려는 듯 공손하게 묻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에 마감 시점에 비즈니스 예약이 취소되었는데 그건 제가 좀 늦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마일리지 쓸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손흥민이 쑥스럽게 웃었다. 아니, 손흥민 선수 정도면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앉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코노미 줄에 서 계신 거였군요.
한 승객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뭐, 선수라고 항상 비즈니스만 탈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발목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장거리 비행이라면 편한 좌석이 좋긴 하지만 이미 매진되었으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코노미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는 쿨하게 웃으며 이야기했고 다른 승객들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는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점점 불리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목소리를 다시 키웠다. 손흥민 선수도 이코노미 좌석이시라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다른 분의 노쇼가 있으면 바로 자리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한 자리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손흥민이 손사래를 쳤다. 이미 자리가 없다면 무리해서 옮길 필요도 없고 저는 편하긴 하지만 꼭 비즈니스여야 하는 건 아니라서요. 대신에 정말 이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수님, 이런 문제까지 관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필 환승편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착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제게 미리 연락이 왔다면 좋았을 텐데. 박재현이 울분을 삼키듯 말했다. 그럼 제자리 찾기부터 확실히 도와주시겠어요? 게이트 매니저님, 규정상 늦게 왔다 하더라도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로 아는데요. 손흥민의 말에 매니저는 살짝 뺨이 붉어졌다. 애초에 박재현의 업그레이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VIP에게 넘긴 건 내부적으로도 엉성한 처리였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알겠습,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이미 VIP가 착석했고 게다가 좌석 변경은 쉽지 않습.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남은 좌석 중 하나를 우선 할당해드리고 만약 자리가 아예 부족하면 보상책으로 다음 항공편을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보상책도 좋지만 일단 이분이 무사히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분도 오늘 꼭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꼭 이 비행기를 타야 해요. 박재현이 애원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서주다니 멋있다. 그러게, 언제나 사람 좋더라. 근데 왜 항공사는 이 모양이야? 하는 소리가 이리저리 들렸다. 제가 대신 부탁드립니. 아직 탑승 절차 다 끝난 건 아니죠? 자리 재확인해서 박재현 님이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흥민이 또렷하게 말하자 매니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탑승을 서두르던 승객 중 하나가 다급히 외쳤다. 저 게이트 매니저님, 제 자리를 저분께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비행기로 옮겨도 돼요. 사실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다. 그는 인상이 푸근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송화방을 어정쩡하게 들고 있었다. 정말요? 근데 그러면 손님은? 매니저가 당황해 묻자 남성은 웃으며 말했다. 배려 차원에서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데 제가 하루 정도 늦는다고 큰 문제는 없어서 물론 항공사 측에서 다음 비행기표나 약간의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고맙습, 정말 감사해요. 박재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까봐 걱정입니. 굳이 다른 분이 희생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흥민도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 일단 이건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항공사 방침에 따라 다음 편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글쎄요, 지금 다음 편에 자녀석이 두 자리가 있긴 한데 이걸 변경하려면 매니저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자 중년 남성은 제가 좀 서두를 테니 아마도 가능할 겁니. 티켓 수수료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습. 그러면 이쪽 손님 박재현님은 그 자리를 쓰시고 이쪽 손님은 다음 편으로 변경해드리겠습. 대신 항공사에서 약간의 보상으로 라운지 이용권이라든지 호텔 바우처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매니저가 마침내 절충간을 내놓자 박재현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중년 남성 역시 뭐 인연인 것 같네요 라며 웃어 보였다. 주위에서는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고 몇몇이 작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그때 다시금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이코노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위해 게이트 앞으로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공식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니 일단 비행기에 오르려는 기색이었다.
손흥민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은 듯 보였다. 그는 게이트 매니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VIP가 왔다고 원래 업그레이드 받은 사람 자리를 뺏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사 내부 방침이 그렇다 해도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매니저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다. 저도 이해합니. 사실 매번 이런 식인 건 아니고 오늘따라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도 VIP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윗선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실망할 것 같네요. 특히 오늘과 같은 일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고요. 손흥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 저도 이번 일은 좀 반성해야겠어요. 그리고 손 선수님이 직접 나서 주신 덕분에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히 사과하듯 인사하자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좀 더 나은 방식을 찾으면 좋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요. 그리고 그는 박재현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제 문제 잘 해결되신 거죠? 무사히 이 비행기 타실 수 있나요? 네, 다행히 그렇습.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해결됐어요. 박재현은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담아 목소리를 떨었다. 저를 도와주신 건데 뭘요? 이렇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소동이 마무리되어 승객들은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손흥민 역시 이코노미 탑승을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섰다. 경비에게까지 쫓겨날 뻔했던 박재현도 한결 안정된 표정으로 여유 있게 탑승권을 꺼내 보였다. 손흥민 선수님, 제 앞줄에 서 계시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바로 조금 전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던 중년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저야말로. 저는 홍승범이라고 합니. 사실 그냥 한두 시간 늦게 도착해도 큰일이 아니어서요. 회의도 없고 집에 가면 저녁 먹고 쉴 예정이었거든요.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멋지세. 아무나 그렇게 양보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뭐, 오늘은 제가 착한 일 좀 해볼 날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가볍게 담소를 나누며 탑승 게이트를 지났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고 각각 좌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이코노미석은 10,000원에 가까웠다. 자, 여기가 손님 자리네요. 42A. 승무원이 손흥민에게 안내했다. 감사합니. 제가 짐을 좀 위에 넣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수선한 통로에서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머리 위 짐칸에 배낭을 올려놓았다. 옆에 앉은 승객이 그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TV에서만 봤는데 제 옆자리라니. 세상에. 안녕하세요. 네, 저 손흥민 맞습.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이동 중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는 선한 웃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와, 제가 축구광이라서요. 유니폼도 있는데 혹시 사인 좀,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탑승 준비 끝나고 자리 잡으면 사인해 드릴게요. 비행기 안 이곳저곳에서도 그를 발견한 승객들이 소공어리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오히려 먼저 웃으며 인사하거나 편한 비행 되세요 라고 건네기도 했다. 이코노미 좌석 사이사이 승객들이 하나둘씩 착석하고 물병을 정리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또다시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문을 닫게 습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출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며 옆 사람에게 물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저는 도쿄에서 회사 일을 보고 돌아왔어요. 출장 일정이 길어서 좀 지쳤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옆에서 보게 될 줄이야. 오늘 피곤함이 다 날아가네요. 그 승객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하, 제가 뭘요. 저도 장거리 비행 자주 하다 보니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팬분들 보면 힘이 나죠. 기내 안전 시연 영상이 흘러나오며 승무원들이 열심히 시범을 보였다. 잠시 후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하며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자 승객들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자, 곧 이륙하겠습. 모두 벨트를 단단히 매주세요. 기내 방송이 한 번 더 울려 퍼지고 비행기는 점차 속도를 올렸다. 이윽고 기체가 부드럽게 떴고 승객들은 가벼운 흔들림을 느끼며 하늘로 올라갔다. 한참 후 이륙이 안정되자 안전벨트 사인도 꺼지고 승객들은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옆자리에 앉은 펜은 서둘러 배낭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사인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손흥민이 성심껏 사인을 해주자 승객은 감격한 얼굴로 사진까지 부탁했다. 뒷좌석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슬쩍 끼어들었다. 승무원 한 명이 지나가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조금 번거로우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요청이 많아지면 자리 이동이라도 제안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 이코노미지만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어요? 오히려 가까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러시다면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승무원은 살짝 미소 지으며 지나갔다. 그러는 동안 옆좌석 승객은 손흥민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저기, 저는 축구하는 아들이 있는데 혹시 선수님처럼 되려면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릴 때는 기본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기보단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게 좋아요. 승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대화에 슬쩍 끼어들었다. 맞아요.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이라는 거죠. 우리 애도 축구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아도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거면 됐죠.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니까요. 손흥민은 흐뭇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시각 박재현은 뒤쪽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푼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직도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자칫하면 자신은 탑승조차 못할 뻔했다. 그런데 공항에서 손흥민을 만나 그의 중재로 가까스로 자리를 얻었고 지금은 무사히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가니 이미 몇 명이 손흥민과 이야기 중이었다. 저, 죄송한데요, 손흥민 선수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손흥민이 반갑게 손짓했다. 아, 박재현 님이시죠? 자리 편하게 잡으셨어요? 네, 덕분에 정말요. 다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이 축구에 열광하는 아이가 있어서 혹시 조금 있다가 사인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아서 편히 기다리시면 제가 직접 내려가서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박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고 인사를 반복했다. 아닙니 전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상황이 부당하면 누구든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오늘 같은 일은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해결되면 좋을 텐데 공항 측이 조금 더 친절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아 저기 저도 말 좀 거들고 싶어서 라며 다가왔다. 처음에 게이트 근처에서 사태를 지켜봤던 20대 여성 승객이었다. 오늘 이 일 제가 촬영을 조금 했거든요. 혹시 불편하시면 지우겠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록 차원에서 찍었어요. 박재현 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분명해 보였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쓰이거나 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 항공사 측이 계속 제 문제를 무시했다면 당연히 방법을 모색해야 했을 거예요. 박재현은 난처한 듯 말했다. 손흥민은 살짝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굳이 온라인에 올려서 큰 소동을 일으키기보다는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또 묵살된다면 다른 수를 써야 할 테고 일단 지금은 문제 해결이 된 상태니 어떻게 하느냐는 박재현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논란을 만들겠다고 찍은 건 아니라 혹시나 문제가 더 커졌을 때 증거로 쓰려 했던 거예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니 굳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여성 승객은 폰을 가방에 넣으며 웃었다. 이처럼 기내 곳곳에서 대화가 오가며
좌석 간엔 작은 네트워크가 생겼다. 사람들은 소동이 일단락되었음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항공사의 행태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이 항공사 이번 기회에 뭔가 배우면 좋겠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다시는 이 항공사 안 쓸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해준 승객의 따뜻함이나 손흥민의 중재, 그리고 주변인들의 협조적인 태도에 감동하는 분위기도 컸다. 그래도 사람들이 선의를 보이는 걸 보니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내 곳곳에서 들려왔다. 시간이 흘러 기내식 시간이 되자 승무원들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이코노미라 메뉴는 단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보다 밝은 분위기였다. 곳곳에서 건배라며 음료를 들거나 손 선수 파이팅! 이라는 농담 섞인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아, 진짜 분위기가 좋네요. 분명히 출발 전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새 손흥민 옆에 앉은 승객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런 건 타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죠.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잠시만요, 승무원님. 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수님, 여기 있습니다. 승무원은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사실 저도 축구 좋아해서 선수님 많이 응원해 왔습.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화를 나눈 뒤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창밖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큰 흔들림 없이 비행기는 순항 중이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내식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손흥민 역시 기내 영화를 하나 틀고 보다가 잠시 기지개를 켜며 복도를 걸어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이코노미라 다리가 좀 뻐근하네요. 옆 좌석 승객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복도로 나와 스트레칭을 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바삐 걸어오다가 손흥민을 보곤 깜짝 놀라 멈춰 섰다. 어, 엄마, 저분 TV에서 봤던 아이의 어머니도 아, 그러네. 라며 주춤했다. 손흥민이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안녕?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저, 저는 일본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요. 아이가 신나서 대답했다. 우와, 재밌었겠다. 안 지키슴 아디. 네, 근데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해요. 제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자주 공차요. 손흥민은 살짝 무릎을 굽혀 아이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겠구나. 많이 뛰어다니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즐겁게 하면 돼.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고 아이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아이가 손흥민 선수 엄청 좋아해서 유니폼도 있거든요. 혹시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물론이죠. 이따 자리에 가져다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훈훈한 광경을 뒤로 하고 손흥민은 통로를 천천히 거닐었다. 이곳저곳 앉아있던 승객들은 아까의 공항 소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VIP가 뭔데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지 모르겠어 라든가 그래도 다행히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문득 앞쪽 좌석 근처에서 게이트 매니저였던 여자 승무원이 급하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옆에는 상급자로 보이는 듯한 중년 남자 승무원이 있었다.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손흥민은 그들의 표정을 흘끗 보며 지나쳤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전부 책임져야 해요? 여자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토로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오늘 일은 보고가 올라갔을 거야. VIP 고객 응대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대처하지 않은 건 분명 내부에서도 문제 삼을 거야. 중년 남자 승무원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손흥민은 굳이 다가서서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그 앞을 지나쳐갔다. 이 문제는 항공사 내부적으로 해결될 부분 일이라 생각했다. 통로 끝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길에 그는 귀국 후의 일정도 생각해봤다. 대표팀 합류 전까지 약간의 휴식이 있지만 일정은 늘 빠듯했다. 오늘처럼 이코노미에서 몇 시간 비행하면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눈 맞추고 얘기 나누는 재미가 있었다. 좌석으로 돌아오자. 옆자리 승객이 돌아오셨어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울 동안 한 팬분이 사인 부탁한다고 여기 종이 맡기고 가셨는데
하고 내밀었다. 아, 네. 가져다 주시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기내는 차츰 어두워졌다. 창밖은 이미 밤이 내려앉아 별빛도 가물가물했다.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승객들은 졸린 기색이 역력했다. 간간히 화장실로 가거나 스트레칭을 하러 복도를 지나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릴 뿐 전체적으로 잔잔한 시간이었다. 손흥민은 좌석에 기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려다 옆 승객이 하는 말을 잠깐 들었다. 그래도 오늘 일이 SNS나 뉴스에 터지면 항공사 꽤나 뼈 아플 텐데 문제 해결 잘 되었으려나? 그러게요. 혹시나 이게 커지면 VIP보다 손님 목소리를 더 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는 귀를 기울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억울한 승객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구조가 조금씩이라도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날아 어느덧 국내 공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기내 정리를 부탁드립니?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일으켜 안전벨트를 다시 매고 좌석 주변의 물건들을 챙겼다. 드디어 도착이군요. 손흥민 선수님도 이제 일정이 시작되겠네요. 옆 사람이 물었다. 네, 잠깐 휴식하고 다시 훈련장도 가봐야죠. 그래도 한국에 돌아오는 건 늘 기분이 좋아요. 그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착륙은 무난했다. 랜딩 기어가 지면에 닿는 충격과 함께 승객들은 의자에 살짝 몸을 밀착시키며 숨을 죽였다가 기체가 멈추자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와, 드디어 집이다. 아, 힘들었어.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차례차례 짐을 챙겨 기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이코노미 줄에 서서 착실히 순서를 기다렸다. 내리기 전 서로 옆좌석에 있던 승객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덕분에 즐거운 비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요 뭘, 편히 들어가세요.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환하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기내에서 나오니 게이트에서 환하게 웃는 승무원이 수고하셨습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 뒤엔 미안함도 섞여 있었다. 아까 매니저가 소란을 일으켰던 일이 생각나는 듯 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이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때와 달리 이제는 해외 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난 기색이었다.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몇몇이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들었다. 아, 손흥민이다. 사진 한 장만 부탁해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짧게나마 대응해주려 노력했다. 다만 공항 관계자 몇 명이 다가와 경호를 도와주려 했고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며 그를 에스코트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손흥민 선수님, 잠시만요. 바로 그 게이트 매니저였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매니저님이시네요. 그를 알아본 경호 직원들이 슬쩍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이 괜찮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해요. 비행기 타기 전 상황이 너무 급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지나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아까는 제 목소리도 너무 컸고 사실상 고객에게 무례하게 대한 부분이 많았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말했다. 회사에서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핑계였고 제가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했습. 어떻게든 VIP를 우선으로 모시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방식은 과했어요.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 몇이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배워나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 저는 오늘로 많이 배웠어요. 위에서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엔 절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힘내세 이미 지나간 일이니 반성하고 고치면 됩니. 그리고 혹시 공항이나 항공사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건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 오늘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물러섰다. 주변에는 저마다 저분이 아까 그분인가 봐. 사과하러 왔나 보네. 하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픽업 구역으로 향했다. 이미 짐을 찾아가는 곳에서도 몇몇 기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손흥민을 보자마자 마이크를 들이밀 기세였지만 당사자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선수님, 이번에 이코노미 타고 오셨다면서요? 왜 좌석 업그레이드를 안 하신 거예요? 한 기자가 다급히 물었다. 아,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예약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기자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공항 경호팀이 길을 터주며 손흥민을 안내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또한 무리의 팬들이 그를 방했다. 출입문 밖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흥민 화이팅. 사진 한 장만 부탁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경호팀과 함께 이동해야 했기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깔끔하게 인사를 마친 뒤 바깥으로 나오니 공기가 한결 서늘했다. 미리 준비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차에 오르며 창문을 살짝 내려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외침에 가볍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차가 출발하자 손흥민은 곤히 쉬고 싶다는 듯 고개를 등파 뒤에 기댔다. 이번 여행은 짧았지만 꽤 많은 일이 있었다. 다행히 박재현 씨와 다른 승객들도 무사히 탔고 공항에서 큰 소동이 있긴 했어도 적절히 해결됐다. 휴. 그래도 오늘 참 많은 분들을 만났네. 다들 피곤하셨을 텐데. 그중 한 장면, 게이트 앞에서 억울해. 울분을 토하던 박재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선뜻 나섰던 홍승범이라는 사람. 조용히 촬영하면서도 현장의 불합리함을 깨치고자 했던 20대 여성 승객, 뒤늦게 찾아와 사과를 건넨 매니저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았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손흥민은 혼잣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렇게 차는 어두운 도로 위를 달렸고 어느덧 숙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을 챙기면서 내일부터는 다시금 축구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오늘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된 공정함과 배려의 가치 역시 오래도록 잊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언론의 관심에 대비해 휴대폰을 켰다. 문자와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구단 동료나 친구들도 무사히 도착했느냐는 안부를 물었고 언론 쪽에서도 이코노미 탔는데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간단히 잘 도착했고 공항은 항상 분주하다 보니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다. 일단 난 편히 쉬겠다라는 뉘앙스로 답해두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떤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거나 혹은 인지하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겠다고. 며칠 뒤 항공사 측에서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VIP 우선 배정으로 기존 예약 승객의 권리가 박탈된 건 적절치 못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과 매뉴얼을 재점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승객들의 신고 및 소셜미디어 반응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손흥민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들었고 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첫 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얼마 후 그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휴대폰에 도착한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낯선 주소였지만 내용은 바로 박재현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공항에서 도움 주셨던 박재현님이 덕분에 중요한 회의도 무사히 마쳤고 항공사 측으로부터 사과 이메일과 다음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쿠폰을 받았습. 무엇보다 그 순간 제 억울함을 들어주신 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정말 감사드립니. 혹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 그는 웃으며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외 출장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 식사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 스케줄이 워낙 유동적이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메일을 전송한 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고 들려오는 소리도 생기가 넘쳤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선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테고 어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는 혼잣말로 작은 결심을 되뇌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돕고 응원해야지. 그날 이후 항공사 관련 뉴스 댓글 창에는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글들이 많이 달렸다. 손흥민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에 중재한 사실도 여기저기 퍼지며 역시 우리 캡틴 손, 인성도 최고라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동은 서서히 잊혀지는 듯했지만 당사자들에게 남긴 여운은 깊었다. 게이트 매니저는 처벌까지는 아니었으나 회사 내부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해졌고 대신 그녀 스스로가 고객 응대 매뉴얼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그녀의 결심이었다고 했다. 홍승범이라는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남성도 한 인터뷰에서 별거 아니었다. 그냥 서로 상황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웃어 보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박재현은 회사에서 칭찬을 받으며 주요 프로젝트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늘 그랬듯이 축구에 집중하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과 작은 사건들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공정함과 배려가 경기장 안팎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공항에서 이코노미 좌석에 탄 건 정말 의외였어요. 힘든 장거리 비행일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제게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가 편하긴 하지만 늘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가끔은 이코노미를 타면서 팬분들과 가까이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즐겁습. 무엇보다 어떤 좌석에 앉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기자들은 그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생각이시네요. 라는 반응이 나왔고 그는 싱긋 웃으며 별거 아닙니다라고 했다. 회견 후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때 공항에서의 일로 우리 사회가 작은 것부터 서로를 배려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 다들 불편을 겪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맑은 미소로 마무리했다. 그 모습에 여러 사람이 크게 박수를 보냈다. 이후로도 그는 하던 대로 축구에 매진했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뛰었다. 경기 뒤에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인터뷰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을 성심껏 대답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날의 공항 소동을 물으면 이렇게 답하곤 했다. 저야 그저 지나가던 한 승객이었고 조금 도움이 됐을 뿐입니 결국에는 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고 항공사도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바란 건 딱 하나, 누구나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러듯 환한 미소로 마무리했다.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다시금 이 세상은 작은 노력과 배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가능한 한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공정한 세상이란 결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말은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공항의 그 하루가 어떤 이들에겐 교훈이 되고 어떤 이들에겐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다음 시즌이 시작될 무렵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살며 공항에서의 소동을 점차 잊어갔지만 당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항 매니저는 다시 한번 손님 응대 교육을 진행하며 신입 직원들에게 절대 고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고, 홍승범은 주변 사람들에게 살다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현장 상황과 서로의 배려다 라고 말하곤 했다. 박재현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장 때마다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진 않지만 그날의 일이 항공업계 전반에 작게나마 파문을 일으켰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공항에서 손흥민을 만난다면 꼭 한 끼 식사를 하고 싶다고 주변에 자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전력을 다해 달리고 그라운드 밖에서는 또 다른 배려를 고민하며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그가 이코노미를 타든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타든 핵심은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따뜻한 마음과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디서든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세. 작은 행동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아직도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손흥민의 마지막 한마디였다.